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80년 5월 18일 터진 광주 사태. 5.18 광주 사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일까요? 아니면 북괴군이 가담한 5.18 무장 폭동일까요? 자, 드디어 해냈습니다. 민간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북한이 개입된 5.18 관련 충격 성명.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스카이데일리가 조금 좀 지난 소식이지만 이 민간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출범이 무엇을 뜻하는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우리 북반부에는, 북한이죠. 우리 북반부에는 민간단체가 없지만 남조선에는 잡다한 민간단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자생적 민간단체도 있고 우리가 만든 민간단체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지 실종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을 반민족적 분열주의 세력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민간단체를 만들어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통일 열기를 북돋아 주고 각종 조직 단체를 총동원하여 민간 통일운동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 문제를 둘러싼 모든 대화에서 적들을 파동에 몰아넣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1972년 김일성이 제1회 남북 적십자 회담에 임하는 북한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한 발언입니다. 남조선 해방, 국토 완정, 민족 지상의 과업, 조국의 평화 통일, 전 국토의 사회주의화, 혁명의 전국적 승리, 조국 통일의 대업 완수 등 표현은 다르지만 북한의 국가 목표는 불변입니다. 남조선 즉 대한민국의 공산화. 북한은 이를 위해 75년을 달려왔습니다. 1948년 김일성이 침투시킨 거물 간첩 성시백의 꾀임에 넘어간 김구, 김규식도 참석한 평양 전조선 정당사회단체자 대표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정부 수립 후 2년 동안 준비해 소련, 중국과 함께 전개한 6.25 남침전쟁, 1960년, 70년대의 숱한 무장공비 난파와 1.21 사태, 1980년대의 5.18과 대한민국 국가 원수 시해를 위한 버마 아웅산 묘소 테러, 88 서울올림픽 방해를 위한 칼기, 폭파 등 북한의 대한민국 와해 공작은 쉼이 없었습니다. 체제 경쟁에서 실패해 1973년을 교차점으로 국력이 남한에 역전된 북한은 전면전으로는 대한민국 공산화가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4.19 혁명을 활용하지 못한 것을 통탄하던 김일성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를 결정적 시기로 보고 대남혁명을 본격 준비했습니다. 간첩으로 난파됐다가 체포된 후 전향한 분들에 의하면 1980년엔 간첩을 양성하고 파견하는 대남 공작 부소가 아닌 인민군에 직접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을 겪은 자유 대한민국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방공, 승공 교육으로 전 국민이 북한의 재남침에 대한 경각심으로 충천해 있는 데다 베트남전 참전으로 군 지휘관들은 대테러전 수행 능력마저 배양돼 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필두로 체계적으로 양성된 엘리트 장성들은 미국, 독일, 군사학교 유학을 다녀와 의사소통은 물론
세계 최강인 미군의 작전 개념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에서 활동하며 여인 납치에 관여하던 이선실 등 거물급 간첩을 난파해 전국 규모의 정당 창당을 후원하는 등 물밑 작업을 했습니다. 사북 사태 주동자와 좌파 학생운동 지도부 등 남한의 반체제 인사들을 평양으로 불러들여 간첩 교육을 시키고 공산당에 입당시키는가 하면 거액의 공작금을 줘 난파시키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최대 강점은 탁월한 선전선동입니다. 가짜뉴스와 왜곡, 음모에 기초한 촛불 시위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 들어서며 싹 사라졌다가 요즘 다시 슬슬 등장한 헬조선을 비롯한 남한의 지옥화는 북한의 용호 전술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건국 주체 세력은 친일파로, 5.16 주동자와 산업화 세력은 독재, 억압, 친미로 폄하하고 재벌 등 대한민국의 부국을 일군 세력은 부패, 매판 자본가, 착취 계급으로 매도합니다.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빈부차를 과장, 확대하여 계층 간 대립과 증오심을 증폭시킵니다. 따지고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국가 중 가장 성공한 국가는 대한민국이고 가장 실패한 최악의 국가는 북한입니다. 산업화 수준은 물론이고 왕조 체제에서 한 발짝도 못 나아간 정치 체제, 세계 최악의 인권 상태 등 북한은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게 없습니다. 더욱이 국민을 굶주리게 하며 대량 살상 무기 연구 개발에만 주력하고 여러 번의 테러 사건에 연루돼 불량 국가로 낙인까지 찍혔습니다. 유엔의 경제 제재는 그들 말로 훅과입니다. 이런 북한의 관여 증거와 증언이 수두룩한 5.18에 대해 광주광역시가 주도하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북한과 무관이라는 지상 목표를 지키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관제 5.18 조사위에 불려갔다 온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애처로울 정도로 억지, 왜곡, 조작, 강제 조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문재인이가 만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민낯입니다. 반드시 짚어야 할 24단 계엄군 지휘부 차량 10억 대 탈취, 아세아 자동차 공장의 장갑차 넉 대, 군용 트럭 374대 탈취, 예비군 무기고 44곳 습격, 교도소 습격 등 반드시 풀어야 할 위문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문재인이가 만든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장은 5.18 발생 일주일 전 무기고 탈취와 도청 점령 등 무장 봉기 사건 모의자로 밝혀졌습니다. 사람이 여럿 죽은 사건이라는 비극 앞에 무려 43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5.18 관련자들이 마침내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정부 차원의 기구 명칭 앞에 민간만 더한 민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민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민진사 위원장 정성홍, 자발적으로 모인 조직입니다. 두 번째 모임에 참석한 한 인사는 40년 이상 별러온 진실을 말하겠다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카이 데일리도 이 역사적 대장정을 기록하는 시대적 소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육사 총구국 동지회가 성명을 통해서 한 진상위는 5.18 진실을 은폐하려는 사조직처럼 보인다는 지적을 우리 민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반면교사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육사 총구국 동지회가 사단법인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입니다. 문재인이가 만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편파적인 조사를 규탄한다. 5.18 진실규명을 통한 대국민 화합 목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발족한 지 4년차 진실규명 활동을 했지만 진상규명의 핵심인 북한군 개입 문제를 배제하여 조사 공정성을 잃었다. 진상위의 활동을 종합하면 5.18 진실규명이 아니라 5.18 진실을 은폐하려는 사조직처럼 보인다. 해외 정보기관은 5.18은 이 북한 김일성이 기획했고 북한이 김대중과 북한 에이전트의 사전에 지령하였으며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전면 남침 조건을 만들려고 했던 게릴라 작전임을 공개한 지가 오래다. 5.18의 북한 특수요원으로 광주에 왔었다는 탈북자의 증언, 해마다 5.18 복원운동 기념식을 하는 북한 정권, 북한 교과서에 실린 5.18 광주인민봉기, 5.18 열사릉 북한의 존재, 5.18 진짜 유공자는 북한에서 내려온 북한 특수군이라고 발표한 탈북민 김태산 씨의 충격적 증언, 위사들까지 5.18 사망자의 거만서를 분석하여 계엄군에 의한 학살은 없었다고 진실을 밝히고 있다. 5.18의 북한군 개입 사실은 비온 후에 햇살처럼 퍼지는데 문재인이가 만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무슨 재주로 진실을 막으려고 하는가? 우리는 5.18 진실 왜곡으로 정치와 역사의 북한 인질화를 우려하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편파적인 조사를 규탄하며 대한민국 국채와 헌법 수호와 국가 계속성 유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감사원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불법 만행을 직무감사하라. 예비역 안보단체는 2020년 진상위가 발족하던 초기부터 9명의 조사위원과 조사관 53명 중에 5.18 단체장, 5.18 보상심의의회 및 전남대 5.18 연구소 출신, 5.18 유공자 등 제척 대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5.18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할 수 없는 편향적인 조직 구성을 지적했는데 아직도 5.18이 이해 당사자들이 5.18 진상규명을 한다는 자체가 국정농단이며 국민우롱이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골자는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추가 발굴과 북한군 개입, 침투 여부 규명인데 진상위는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북한군 개입 증언 기피 및 핵심 조사 중단으로 진상위 발족 4년차로 접어들었지만 북한군 개입 관련 증언 청취 실적은 현재까지 전무하다고 한다. 감사원은 진상위 예산을 특정 업체에 배정하고 부풀리기 회계 비리와 진상위의 5.18 단체 관련자와 전남대 5.18 연구소 출신과 이 5.18 유공자 다수가 포함된 배경과 북한군 개입 증언 청취 기피 및 중단 사례,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차단과
진실규명 방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 계엄군 장병들에게 강압적 조사 통지서 발송하는 조사위의 무소 불위 만행을 반국가 행위에 대해 직무 감사를 요청합니다. 하나, 편파적 조사를 조사하는 송선태 위원장은 자진 사퇴하라. 문재인이가 만든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송선태는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기획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어 진상위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제척 대상이며 5.18 측의 내부 정보에 의하면 그는 5.18 발생 일주일 전에 예비군 무기고 접수와 도청 점령 모의에 참석했고 북한 군 개입을 처음으로 위심케 했던 24단 지휘부 차량 습격 현장에 있었으며 광주 운동권이 말하는 자유노트라는 무장 폭동 계획서는 5.18을 사전에 기획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진상위는 5.18 가짜 유공자 척결, 사회적 이슈와 진상위 실체 폭로와 조사 형평성 문제와 내부 불법과 비리가 드러나자 제2기 재편성을 흘리고 있고 올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라고 날치기 결론을 낼 것이라는 회귀한 소문들이 돌고 있다. 문재인이가 임명한 송선태는 5.18의 전쟁 범죄 입증을 위해 목숨을 건 위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진상이 내부 모순을 제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짜고 치는 날치기 결론과 북한군 개입이 빠진 최종 보고서 채택은 꿈도 꾸지 말고 퇴진하라. 하나, 5.18 진상규명은 과학적 자연 법칙을 따르라. 진상위에 상임, 비상임, 이사와 조사관은 양심이 있으면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라. 시작과 끝에 대한 중간 과정 탐구도 없이 결과만으로 상상적 주장을 하고 사실과 진실과 허위 주장을 교묘하게 배합하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본질을 호도했으며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게 하려고 축소와 확대 해석, 추가와 은폐, 삭제, 과장과 미화, 심지어는 진실을 매수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진상규명위의 북한군 개입 여부 규명은 명시된 임무인데 5.18 진압 당시 비선 지휘 체계와 발포 체계 조사, 광주 현지에서의 민간인 살상과 성폭력 등과 같은 인권 침해 사건과 암매장과 행방불명자를 찾는 데 주력했다. 진상위는 지금부터라도 자기들 맘대로 유불리를 따져 해석하고 유리한 것만 주장하는 수학한 진실규명을 폐기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증명과 북한군 개입 증언 청취로 북한도 시인하는 5.18 진실을 도출하라. 우리는 그동안 진상위의 편향적 5.18 진상규명을 지켜보았다. 5.18 국난을 극복한 계엄군의 명예만 짓밟는 진상위 자체를 불신하며 어떠한 결론도 믿을 수 없다.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라는 날치기 최종 보고서 채택으로 5.18 왜곡 처리법에 힘이 실리고 5.18 정신 헌법 전문 반영으로 이어지는 내전 수준의 이 갈등 양산을 거부한다. 반국가 세력들이 5.18을 무기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적과 제2의 6.25를 획책하는 최악의 경우를 경계하면서 거짓으로 5.18 역사를 심판하려는 문재인이가 만든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참여와 자발적 퇴진을 촉구한다. 6.4 총구국동지회 사단법인
국군 명예회복운동본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